안녕하십니까. 박헌진 통합과학연구소 강사 백운희입니다. 오늘은 항생제 내성세균의 자연선택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선택에 의한 내성세균의 출현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세균들이 있는 이 무리 속에서 어느 날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는 세균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항생제를 처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세균들은 이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멸을 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이 내성을 가지는 세균의 경우에는 살아남아 계속해서 자손을 번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내성을 가지는 세균이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항생제를 또다시 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세균들은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균이 줄어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항생제 내성 세균은 우리 몸에서 아주 위험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 이 세균이 몸 안에 침입을 하면 우리는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이제 항생제를 처방을 받겠죠. 이 항생제에는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처방받은 약을 끝까지 먹지 않고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복용을 임의로 중단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항생제가 몸 안에 있는 세균을 온전히 다 죽이지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항생제의 맛을 살짝 보고 살아남은 애들이 있겠죠? 그 친구들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방주사를 맞은 셈이죠. 우리도 백신을 맞으면 그 질병에 대한 면역이 생기잖아요. 이 세균들도 항생제에 대한 면역이 생기게 되고 그들이 자손들에게 내성 유전자를 전달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항생제를 처리를 해도 세균이 줄어들지 않게 되는데 같은 약을 먹어도 처음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항생제 내성 세균에 대해 다윈의 자연선택설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는데 과잉 생산. 먼저 많은 생물은 실제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자손을 낳습니다. 그 개체들 사이에는 형태나 기능이 조금씩 다른 변이가 존재하는데 이 변이가 여기서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는 세균과 그렇지 않은 세균이 생존 경쟁을 벌일 겁니다.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항생제를 처리를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내성을 가지는 세균이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는 형질을 가진 개체가 되겠죠. 그럼 이들이 더 많은 자손을 남기게 되고 그 결과 개체군 내에서는 이들의 형질의 빈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오랫동안 누적되면 새로운 종이 출현한다. 즉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는 새로운 종이 출현한다라는 것. 그렇게 진화가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고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생물 집단에서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서로 다른 형질을 나타낸다. 먼저 A 이전에는 파란색 형질을 가진 개체만이 존재를 하고 있다가 A 이후에 빨강 색깔 형질을 가진 개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니은은 변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파란 색깔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빨강 색깔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죠. 이것으로 보아 환경이 빨간 색깔 형질이 살아남는데 더 유리한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를 보시면 A 과정에서 돌연 변이가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빨간 색깔 형질을 가진 개체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B 과정에서 니은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B 이후에 빨간 색깔 형질을 가진 개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 과정에서
기역 형질. 파랑색 형질을 가진 개체가 생존에 더 유리하도록 환경이 변하였다면 파랑색이 증가하고 빨강색이 감소하는 쪽으로 변화했겠죠. 여기서는 그와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역이 아니라 니은 형질을 가진 개체가 생존에 더 유리하도록 환경이 변하였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항생제 내성 세균의 진화에 대한 모의 실험이다. 항생제 역할을 하는 벨크로 테이프와 세균 모형 A, B를 준비한다. A와 B 중 하나는 벨크로 테이프에 붙는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벨크로 테이프에 붙지 않는 항생제 내성 세균 모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벨크로 테이프가 항생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찍찍이에 붙는 것이 내성이 없는 세균, 그리고 찍찍이에 붙지 않는 것이 내성을 가지는 세균이 되겠네요. 실험 과정을 보시면 A 36개, B 4개를 넣어서 1세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찍찍이로 이 세균 모형을 찍어내서 20개를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쟁반에 남은 것과 같은 종류의 모형을 각각의 수만큼을 더해 2세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라 과정을 반복해서 3세대와 4세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결과 A와 B 개수는 표와 같다고 하는데 A의 경우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B의 경우 세대를 거듭할수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A가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지 않는 내성이 없는 세균 되겠고 B가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는 세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갈수록 이 수만큼 더해지고 있어요. 1세대 때 4개가 있었으니까 2세대에 8개. 4개가 더해진 거죠. 3세대에는 8개가 있었으니 8개를 더해서 16개. 그럼 4세대에는 16개를 더해서 32개가 나오겠네요. A의 경우에는 원래는 36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36개에서 이 찍찍이에 의해 20개가 빠졌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16개가 남았을 거예요. 거기에 그 수만큼 더해지니까 16개에 16개를 더해 32개. 그리고 3세대로 갈 때는 여기서 또 20개가 제거되면 20개가 제거되어 12개가 남을 테니 거기에 12개를 더해서 24개. 그 다음에 4세대에서는 24개가 있는데 여기서 20개를 제거하고 그럼 4개가 남죠? 여기서 4개를 더하면 8개가 되겠네요. 그럼 기역을 한번 보시면 니은 빼기 기역은 20이 아닙니다. 그리고 A는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 모형이 맞습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항생제 내성 세균의 모형의 비율은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5세대가 되면 A는 멸종을 하겠고 B 같은 경우에는 32개가 더해져서 64개가 생기겠네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은 배양 중인 어떤 세균 집단에서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 A와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 A와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 B의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의 경우 100%에서 99% 그리고 30%로 변화하였고 B의 경우 0%에서 1% 그리고 70%로 변화하였습니다. 이 비율만 봐도 우선 B의 이 1%는 변이에 해당할 것 같고 니은 과정에서 항생제를 처리를 했는데 항생제 내성이 없는 A가 그래서
30%만큼 69%가 감소하고, 그리고 내성이 있는 비균주가 이제 70%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 B가 출현했다. 네, B는 변이에 해당하므로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니은에서 항생제가 사용되어 자연선택이 일어났다. 네, 니은에 항생제를 처리하여 내성이 없는 A균주의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디귿. 이 집단에서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의 비율은 니은 이전보다 이후에 높다. 항생제 저항성의 유전자 비율. 이 B의 유전자 비율은 이전보다 이후에 높죠. 이후에 이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자손을 남기면서 점점 그 수가 증가를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박헌진 통합과학연구소 강사 백운이었습니다. 오늘 배운 자연선택에 의한 내성세균의 출현 과정, 많은 세균 중에서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이 일부 출현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항생제를 사용하면 내성이 없는 세균은 사멸, 그리고 내성을 가지는 세균은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게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내성을 획득한 세균들의 비율이 증가하여 나중에는 같은 항생제를 사용을 하여도 세균이 줄어들지 않는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